트럼프가 교회를 갔습니다. 빅테크가 모두 따라왔습니다. 테슬라, 메타, 애플, 아마존, 구글, 오픈 AI 모든 빅테크가 트럼프 앞에 줄을 섰습니다. 트럼프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질서입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폭락입니다. 코로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수 없는 비상사태였습니다. 2주 만에 금리 인하를 하고 2주 후에는 양적 완화를 합니다. 한 달 만에 주식은 빠르게 회복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1929년 대공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금융위기는 은행의 도덕적 책임이 어젠다였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말기였고 하원이 민주당입니다. 정치적 무질서가 증가합니다. 은행의 구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합니다. 위기는 2년이나 지속됐고 주식은 마이너스 58%나 빠졌습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로 정권이 넘어가고 상원도 하원도 민주당이 되면서 정치적 질서가 회복됩니다. 주식은 그때서야 저점을 찍고 회복합니다. 1929년 대공황도 같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여파로 버블이 폭발했습니다. 정치는 절대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치가 없는 시장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폭락합니다. 3년 동안 마이너스 89%가 폭락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시장에 모든 채권을 사주는 양적 완화 조치를 합니다. 정치적 질서가 잡혔습니다. 시장은 그제서야 올라옵니다. 2017년 트럼프 정부도 똑같았습니다. 하원이 민주당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마음대로 못하는 걸 빅테크들이 눈치챕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심지어 테슬라까지 안 싸운 곳이 없습니다. 중국이 이 점을 파고듭니다. 버티면 됩니다. 배짱으로 버팁니다. 어차피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적 무지소도가 증가합니다. 주식도 어지럽게 요동칩니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어지러운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정부는 다릅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선언합니다.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겁니다. 의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건 공짜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배팅을 했고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실패하면 여론은 악화되고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또 이깁니다. 데드라인은 중간선거 2026년 11월 3일입니다. 그때까지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트럼프는 협상가입니다. 그의 협상 카드는 관세입니다. 협상 방법은 선착순입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소비 최대국입니다. 어느 나라를 골라도 관세를 매길수록 더 큰 손해를 매길 수 있습니다. 경제는 무조건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누구보다 잘하거나 누구보다 못하는 것만 있습니다. 관세는 선택적입니다. 캐나다에는 25%, 중국에는 10% 관세를 매깁니다. First come, first serve, 선착순입니다. 먼저 협조한 국가에게는 관세를 적게 때릴 겁니다. 배짱 부리면서 간보는 국가에게는 세게 때릴 겁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바로 당선 축하를 합니다. 똑같은 트럼프입니다. 4년 만에 뭔가 바뀌었습니다. 상원도 공화당, 하원도 공화당입니다. 대중들의 지지는 하늘을 치솟습니다. 정치적 질서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2017년대처럼 중간선거 때까지 버티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의회 동의 없이 즉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는 1년이 걸립니다. 비상경제권한법은 즉시 됩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눈치를 챘습니다. 빅테크들도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이게 트럼프 1기 빅테크 기부금이고요. 이게 트럼프 2기 빅테크 기부금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정치적 지수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업적인 DEI 다양성 포용부서도 모두 폐지합니다. 시계바늘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놈이 승자입니다. 트럼프는 선착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협상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무조건적으로 갈등이 필수적입니다. 응당되어야 하는 일도 갈등을 꼭 수반합니다. 캐나다는 수출의 73%가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은 고작 13%입니다. 상식적으로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똑같이 때리는 건 손해만 보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적 이해관계와 괴리가 항상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아우 트럼프 형님 알겠습니다 라고 바짝 기면 국가 위상과 민심이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결국 갈등은 불필요하지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트럼프는 이 갈등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일어난다면 임기 초기에 다 터뜨릴 겁니다. 초반에 정리해야 문제가 터져도 바이든 탓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빅베스라고 합니다. 제 관점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코로나 이후 모든 나라의 GDP는 횡보했고 미국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AI는 실체적 효용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AI는 빅테크만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빅테크를 밀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빅테크들도 트럼프를 따르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혁신시켜야 합니다. 인건비 비싼 미국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석유를 미친듯이 뽑아내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석유 가격이 낮아져야 원가가 낮아집니다. 저렴한 석유를 미국에서만 사용하게 합니다. 미국도 제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도 파나마 운하도 자기 거라고 공언합니다. 남의 나라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권한이 집중된 이 사람에게 관세나 보조금 가지고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협상가입니다. 강하게 제시해서 절반이라도 얻으면 성공이라는 겁니다. 정치에 갈등은 필수입니다. 트럼프 정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주식은 68%나 올랐습니다. 수치로 보면 크지만 실제 차트는 꽤 참혹합니다. 투자를 했다면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차트입니다. 무역전쟁으로 12%, 21%가 빠졌고 마지막에는 코로나로 34%가 빠졌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권력을 가졌고 빅테크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트럼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난다면 임기 초반에 해치울 거고 갈등의 낙폭은 미중 무역전쟁 마이너스 21%보다는 크지 않을 겁니다. AI는 실체가 있는 근본적이고 거대한 변화입니다. 주식시장은 가장 오래, 가장 깊게 투자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조정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